이집트 상형문자 쓰기 영상이 온라인 과정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각 영상마다 이렇게 생긴 워크시트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손쉽게 상형문자를 쓰면서 익힐 수 있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왼쪽에 상형문자하고 그에 해당하는 가디너 코드 그리고 음역, 트랜슬리터레이션이 같이 써 있는데 이게 뭔지는 이집트 상형문자 첫걸음 과정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기 전에 먼저 이집트 상형문자 첫걸음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옆에 상형문자를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기체 상형문자를 어떻게 쓰는지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이 필기체 상형문자는 파피루스에서 주로 발견된 서체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건 아니의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 사자에서가 쓰여있는 파피루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사후세계관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유물인데요. 이걸 해석하려면 필기체 상형문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보실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상형문자를 좀 더 깊이 공부하실 때 유용할 것 같아서 같이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은 상형문자하고 필기체 상형문자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죠. 첫걸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형문자는 왼쪽을 볼 수도 있고 오른쪽을 볼 수도 있는데 필기체 상형문자는 항상 오른쪽을 보도록 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쓰기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첫 번째로 볼 상형문자는 독수리 모양의 상형문자입니다. 가디너 코드는 G1이고요. 그리고 음역할 때는 3자랑 비슷하게 생긴 문자를 쓰고 발음은 아 같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상형문자를 그릴 때는 머리 부분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슴 부분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리 하나를 그리고요. 그 다음 등 부분을 그립니다. 그리고 몸이랑 날개를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으로 발을 완성해 줍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눈이랑 깃털을 꾸며주시면 좀 더 그럴듯해 보일 겁니다. 이번에는 필기체 상형문자를 볼게요. 필기체 상형문자는 먼저 머리랑 앞부분을 한 번에 연결해서 그리고요. 등을 그려주고 마지막으로 다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상형문자 같은 경우는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상관이 없는데 필기체 상형문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고 대부분 오른쪽을 보도록 씁니다. 그럼 그 다음 갈대 모양의 상형문자로 넘어갈게요. 가디너 코드는 M17이고요. 그 다음 음역하면 I로 쓰고 발음은 E 발음이 납니다. 먼저 약간 구부러진 세로줄을 하나 그리고요. 이제 점점 넓어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필기체 상형문자도 쉬운데요. 먼저 구부러진 수직선을 그려주고 그리고 가운데 짧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팔 모양의 상형문자를 볼게요. 가디너 코드는 D36 그리고 음역을 할 때는 이렇게 쉼표가 뒤집어진 모양처럼 하고 R랑 비슷한 발음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상형문자를 그릴 때는 이렇게 손가락, 손바닥 그리고 팔을 그려주고요. 마지막에 팔꿈치로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필기체 상형문자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먼저 팔 그리고 손 그려주면 됩니다. 물론 이 순서를 지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충 비슷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상형문자는 메추라기 상형문자고요. 가디너 코드는 G43입니다. 이걸 음역하면 W로 쓰면 되고요. 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상형문자를 쓸 때는요. 먼저 머리 부분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독수리 모양의 새를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슴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등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필기체 상형문자는요. 먼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등을 그려주고 이번에는 다리를 좀 세워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W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글자 볼게요. 그 다음 글자는 발 모양의 상형문자고요. 가디너 코드는 D58 그리고 음역할 때는 B라고 쓰고 발음은 비읍 소리가 납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수직선 그려주시고요. 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필기체도 굉장히 쉬운데요. 그냥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매트 모양의 상형문자를 보겠습니다. 가디너 코드는 Q3이고요. 그 다음에 음역할 때는 P 발음은 피읍 비슷하게 납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뭐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비슷하게 네모 그리시면 되고요. 네, 필기체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고 한자의 매산처럼 이렇게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필기체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독사 모양의 상형문자입니다. 가디너 코드는 I9고요. 음역은 F로 하고요. 그래서 상형문자 그릴 때는 먼저 이렇게 몸체를 그려준 다음에 뿔을 그리고 얼굴을 완성해줍니다. 필기체 상형문자는 먼저 뿔 하나 그려주고 나머지를 전부 완성해주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그 다음 상형문자 부엉이 모양의 상형문자인데요. 가디너 코드는 G17이고요. 음역할 땐 M이라고 쓰고 미음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상형문자를 그릴 때는요. 먼저 머리를 네모나게 그려줘요. 그리고 앞부분을 그려주고요. 다리를 그려주고 등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몸과 날개를 마무리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눈이랑 부리 그리고 날개깃을 그려주면 좀 더 그럴듯해지겠죠? 그 다음 필기체 상형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그렸던 독수리 모양의 상형문자와는 다르게 먼저 등 부분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하고 다리를 그려줍니다. 이게 얼핏 보면 독수리 모양의 상형문자랑 되게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리시냐면 이렇게 머리에 귀가 2개 이렇게 쫑긋 서 있는 모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형 문자, 물을 형상화한 상형 문자고요. 갈디노 코드는 N35고요. 음역할 때는 N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그리기 쉬워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주름이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고, 하지만 대신에 첫 획이랑 마지막 획은 반드시 아래를 향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필기체는 더 쉬워요. 그냥 쭉 일자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형 문자, 입이라는 뜻의 글자고요. 음역하면 R이고 갈디노 코드는 2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필기체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 문자는 집을 상징하는 상형 문자인데 갈디노 코드는 54고요. 음역할 때는 H라고 씁니다.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로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상형 문자는 심지를 뜻하는 상형 문자고요. 갈디노 코드는 V28.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H와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H는 그냥 거의 이응 발음 비슷하게 한다면 얘는 좀 더 히읗을 좀 힘줘서 발음하는 그런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역할 때 H에다가 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이것도 보이는 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윗부분을 그려주고 물음표처럼, 그 다음에 아랫부분 그려주고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도 위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매듭 모양으로 줄 몇 개 그려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태반을 형상화한 이 글자입니다. 음역을 할 때는 이렇게 H에 초승달이 붙은 형태로 쓰고요. 발음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갈디노 코드는 AA1인데요. AA 그룹은 뭔가 분류하기 애매한 그런 문자들이 모여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원에다가 줄 그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원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글자는 배, 그러니까 복부를 형상화한 상형 문자고요. 갈디노 코드는 F32고 음역을 할 때는 H 언더바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힙처럼 나오고요. 그래서 상형 문자를 그릴 때는 먼저 이렇게 팔자 비슷하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려줍니다.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요, 먼저 타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 줄을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빗장을 형상화한 상형 문자고요. 음역할 때는 Z라고 쓰지만 S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S로만 쓸 거예요. 갈디노 코드는 O34고요.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냥 줄에다가 2개의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필기체도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S죠. 이 글자는 옷감을 뜻하는데 천이 이렇게 접혀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갈디노 코드는 29고요. 이건 쓰는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세로줄 그려주고 나머지 세로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필기체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방향만 반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는 연못을 상형화한 상형 문자인데요. 이거는 발음은 쉬 이런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갈디노 코드는 N37입니다. 이것도 쉽죠. 그냥 상형 문자 쓰실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가운데 가로줄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전에 매트 모양의 상형 문자는 가운데 세로줄을 그렸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이 상형 문자의 필기체는 이렇게 가로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언덕을 뜻하는 상형 문자고요. 음역을 하면 K에 점이 찍혀 있는 문자입니다. 갈디노 코드는 N29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로 방향 반대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바구니 모양의 상형 문자고요. 음역하면 K입니다. 갈디노 코드는 V31이고요. 이 상형 문자를 그리실 때는 먼저 윗면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둥근 아랫면,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필기체 상형 문자는 좀 더 간단하게 생겼는데요. 먼저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바구니 부분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 모양을 그려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글자는 항아리 받침을 뜻하는 상형 문자거든요. 이거는 음역하면 G라고 표시를 하고요. 갈디노 코드는 W11입니다.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근데 필기체 상형 문자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먼저 위에 이상한 표시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매트를 그렸을 때처럼 그려주는데 대신에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옆면이랑 밑면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 가운데 세로줄, 그 다음에 약간 기울여서 왼쪽 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좀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그 다음 글자는 빵을 뜻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음역하면 T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갈디노 코드는 X1입니다. 이것도 쉬우니까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필기체 상형 문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필기체 상형 문자는 윤곽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거의 점같이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연결된
끈을 상징하는 글자고요. 이거는 음역하면 T의 밑줄을 그은 그런 발음, 튜 이런 소리가 나는 글자입니다. 가르디너 코드는 V13이고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간단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두 개를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필기체 상형 문자는 더 쉬운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손 모양의 상형 글자고요. 이거는 음역하면 D라고 쓰고요. 그리고 가르디너 코드는 D46입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엄지를 이렇게 그리고 손바닥을 그리고 손목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난 마지막 볼 글자는 바로 코브라입니다. 이거는 음역하면 D의 밑줄 그은 발음 듀 비슷한 소리가 나는 글자고요. 그리고 가르디너 코드는 I10입니다. 그래서 얘도 되게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머리를 그려주고 몸통이랑 꼬리를 한 번에 그려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획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집트 상형 문자의 헛소리 글자를 다 연습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헛소리 글자는 굉장히 기본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는 법하고 음역을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가르디너 코드는 특별히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음역이나 가르디너 코드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다 글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음역을 외우시는 게 좋고요. 기왕 이집트 상형 문자를 공부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이 정도 몇 개 안 되니까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